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국내 증시가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개파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 속에 미국의 바이든과 러시아의 푸틴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열리면서 어제는 전략 후강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참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끝나면 시장의 악재가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안타깝고 짜증스럽고 답답한 증시의 흐름인데요. 어제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한 10시 좀 넘어서 사무실에 뭘 좀 놓고 와서 잠깐 사무실에 들렸었는데, 그러면서 시장 흐름을 좀 지켜봤죠. 러시아 증시를 보면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래, 아니 한 5년이 뭐야, 아주 최근에 보기 드물었던 그런 국가 지수의 급락을 참 눈뜨고 봤으니,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마이너스 15%,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러시아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잠시 보면은 아까 6% 정도 떨어졌던 부분에서 일부 회복을 했나 한번 봐보죠. 러시아 여전히 마이너스 5.8%를 기록하면서 정말 유례 없이 마이너스 20%를 국가 지수가 이틀 만에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불어닥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커지면서 또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시황 자체에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아주 난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잦은 매매보다는 최대한 시장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장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시장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증시 거래 대금까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장 들어가 보도록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승인이죠. 말 그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무슨 공화국 해가지고 두 개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를 정식 국가로 승인한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그러한 국가들의 분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는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키겠다, 그거를 승인했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러시아 증시가 어제 크게 박살이 났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 지수가 한 2%대 정도 다 흔들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러시아 증시, 나름 선방하고 있는 국내 증시나 아직 조금 더 불확실성의 그늘이 거쳐야 될 시장의 환경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국내 시장 무슨 훈련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또 학습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처럼 시장의 개파락 이후에는 빠른 반등이다라는 것처럼, 오늘 시장 또 개파락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왔던 흐름 속에서 나스닥 선물이 오전에 조금 더 밀리고, 거기에 수급적으로 불안한 환경 속에 지수가 오늘은 전약 후 약으로 끝났죠. 선물 지수는 뭐 일단은 좀 올라왔는데 여전히 조금 미덥지 않은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개별 종목에서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일 수도 있겠죠. 뭐 오늘 같은 날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해치 테마의 날이었고, 코로나 테마주인 일동제약의 날이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오늘 지난 1월달이죠. 지난 1월달 시장이 크게 박살나기 직전에 이 외국인의 대량의 풋옵션이 그때도 한 330억 정도 일순간에 좀 들어왔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가 약 300억 가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런 게 해지 성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또 일순간에 충격을 주고
네,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이 들어왔다 정도로는 좀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18일 기준이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드디어 23조에서 20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증시 거래 대금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내려와야 되고 한 15조까지 16, 7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이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겠죠. 지금 이 많은 신용 융자로 인해서 생각보다 하락폭이 키워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부분이 단기 낙폭이 확대됐을 경우에 굉장히 또 빠르게 시장을 들어 올릴 수도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 잘 체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시황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전일 마크롱의 제안에 미러 회담 기대감 정강 전략 후강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시장이고요. 러시아의 이슈는 매일 새로운 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오늘도 유엔 안보리 및 밤엔 아마 백악관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 내용을 토대로 시장을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전히 전면전은 없고 당연히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사거래를 보면 불안의 벽을 타고 개파락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하방 경직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증시가 반등을 해주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젤란스키가 있는 키에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쪽으로 진군을 안 하고 말 그대로 러시아 측에서 지금 있는 칠러 지역만 주둔해 있고 관리를 하고 끝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시장은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과거 2014년도 이 크림반도 사태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이런 말바꾸기의 이 과정 속에서 속전속결로 그 지역에 들어가고 주민투표하고 뭐하고 3주 내에 전부 다 끝났었는데 그때도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있었는데 유일무이하게 그냥 희지부지하게 그냥 좀 끝났던 제 기억 속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 현재 러시아가 앞으로 병력을 파병할 이 돈바스 지역 내에서만 국한하고 끝나게 된다면 증시는 강력한 반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해 있는 과거 크림반도 때랑 지금의 병력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대규모의 병력이 이 벨라루스 주변으로 지금 직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수도는 불과 100km뿐이 떨어져 있지 않죠. 이쪽으로 진군한다 아니면 그런 시츄에이션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될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크겠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서방이라고 하는 유럽 지역과 국경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쟁의 분쟁으로 그리고 유혈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스크는 항상 생각을 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은 분명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이며 이럴 때일수록 내동매매로 이어지면 손실은 진짜로 2배가 되고요. 또 내동매매를 하기 위해 내가 물려있던 종목을 팔고 또 내동매매 하다가 손실을 내게 되면 이 원래 물려있던 종목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버려버리게 되면 그 충격이 2배가 아닌 4배가 돼버립니다. 현재 이슈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 이슈이기 때문에 푸틴만 아는 이슈죠. 그로 인해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나 악재에는 이게 추세적 악재로 지속성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아니한가가 중요합니다. 쇼크는 발생할지언정 끝없이 갈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뭐 시장의 리스크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의한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시장이 반등한 다음에 생각을 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뭐 종목군들 특별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푸틴 사진을 보니까 참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대통령은 너무나 좀 코미디언 출신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좀 다소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보도록 하죠. 4거래일 동안 거의 4거래일 동안 그렇게 됐죠. 이때 지수가 직전 저점을 이탈한 이후에 강한 반등 이후 시가 개파락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급락 이후에 바로 반등, 급락 이후에 반등, 급락 이후에 반등, 급락 이후에 반등. 지금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전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급락 나온 이 자리가 현재 코스닥에서는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자리가 가능하다면 시장에서 가급적이면은 이 자리가 안 깨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860포인트가 잠시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항상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지수의 이 자리, 이 자리에서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충격이 온 거고요. 이 자리가 또 갭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저점과 저점이 가깝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단기 충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관점이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21선을 어느 시점에 회복하고 돌려주는지, 그게 지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도 지수가 급락을 하려고 하니까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온 모습인데, 일단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또 위드 코로나 종목군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양 시장 다 오랜만에 거래 대금이 조금 증가를 했죠. 코스피도 다시 10조로 좀 넘어오고, 오전에 뭐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들어온 건지 일단은 거래 대금은 일부 회복된 거는 긍정적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HMM부터 저는 오늘 시장에 개파락이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HMM도 한 차례 좀 밀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장기 평선 라인 정도 예상을 하고 혹은 5일선 언저리를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서 뭐 매매는 했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그냥 좀 끊어서 매도를 한 것 같고요. 뭐 상승 초입 정도, 그러니까 전일 고가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서 뭐 이것도 한 3% 뛰기 정도 그냥 짧게 먹고 나온 것 같은데, 오전에는 프로그램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마지막 불꽃 정도 튀어주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들고, 차트를 길게 펴보면 이런 구간에 강하게 맞았던 저항 구간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지점은 단기 고점일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좀 밀리게 된다면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돌파 자리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내려오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원전 쪽의 한정기술은 수급적으로 HMM보다 약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지를 해줄 만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아요. 수급이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은 이상 공략할 자리는 없어 보이고요.
자, 대형주 중에 카카오뱅크 수급주죠. 수급주인데 최근 계속 연속해서 들어오던 기관의 물량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요. 이 아래 구간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많았다 라는 관점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가는지 정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수급주기 때문에 수급의 동향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섹터 YG 엔터 먼저 YG 엔터 일단은 저는 업종 탑픽을 YG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하이브가 장 끝나고 실적 공시를 좀 발표를 했죠. 일단 컨센서스를 능가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올라왔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YG 엔터는 앞으로 빅뱅과 그리고 블랙핑크가 작년에는 사실 어떠한 활동도 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깨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YG 엔터의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 엔터보다는 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눌림자리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이트 진로도 지금 이 구간에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23일 날 소주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됩니다. 재료 소멸로 갈지 아니면 이 재료를 바탕으로 더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수급 강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세를 연속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돌파할 때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장악을 하고 올리는 수급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이 직전 고점 4만원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얘는 수급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자, 화장품 코스맥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수급이 빠지지 않는다. 결국은 돌파할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악성 매물대예요. 악성 매물대 안에서 지금 힘을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 공격적으로 내가 투자하면은 뭐 바로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시황상 조금 밀리게 된다면 아래에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내에 실적에 문제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뚫고 위로 올라갈 뭐 10만원을 트라이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뭐 9만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클리오는 단기 상승이 좀 급했죠. 약간의 조정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력주 관점에서 TJ 미디어 오늘 단기 시세를 줬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매매를 몇 종목 하긴 했는데 TJ 미디어 이런 돌파 구간에서만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한 1.5% 끊어치기로 오늘 거의 대부분 출 때 챙기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죠. 7,000원 윗꼬리 돌파할 때 들어가서 그냥 2% 뛰기 정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길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이 태진 미디어고요. 제주 맥주 그리고 인터파크가 되겠죠. 인터파크는 생각보다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서 워낙 강한 시세를 줬던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정 없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하루에 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주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좀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시장에서 이 폴더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폴더폰 이 출하 가이던스가 상향이 된 영향과 한 2, 3일 전에 나왔던 애플의 2024년도 폴더폰 출시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작용을 했죠. 여전히 실적 베이스가 좋은 종목군들에서 오늘 IT 반도체가 강할 때 좀 치고 갔고요. 특히 이제 기판 쪽
움직였는데 전부 다 보면은 시그네틱스라든지 인터플렉스 보면 휴대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인터플렉스를 원래는 이제 17,400원을 언급을 해놨었는데 지수가 안 좋아서 그냥 다 취소를 하고 오늘은 시장을 관망을 했어요. 의미 있는 라인들이 존재하는 구간이 17,400원이고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은 네, 과거 고점 대비해서 딱 저점으로 놓고 보면 딱 1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의 이 박스권이 4년 박스권입니다. 4년간의 박스권인데 이때 왜 이 종목이 박살이 났냐면은 애플의 FPCB 플렉스블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플렉스블 연속 회로 기판. 근데 이 애플에 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불량이 나오다 보니 애플 공급사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10배 템버거 종목으로 갔던 종목이 박살이 났었고요. 워낙에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 봐야 되겠죠. 과거에도 몇 년 기다가 이때도 적자 회사의 구간에서 애플발로 들어가다가 대규모 흑자 전환 그리고 급등 그리고 지금도 애플에서 탈락한 이후에 많은 이 FPCB 기업들이 망했어요. 많은 FPCB 기업들이 망했는데 살아있는 몇 안 되는 네, PCB 회로기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장기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실적은 흑자 전환에 아마 성공하지 않았나? 올해 흑자 전환에 일단은 성공은 했네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는 대규모 흑자 전환으로 넘어가는 네, 실적 초입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성 회로 기판 즉 폴더블폰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 폴더블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GS2라든지 뭐 이런 흔히 말한 해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갈까 말까 하는 많은 고민 들었는데 사실상 실행에는 좀 옮기지는 못했어요. 몇 개의 종목은 매매를 좀 하긴 했네요. 보니까 미래생명자원 뭐 돌파 구간에서 좀 짧게 들어갔다가 뭐 잘 안 가길래 이것도 한 1% 정도 뛰기만 했던 것 같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좀 모아가다가 네, 일부 팔고 추가 매수해서 그냥 종가에 전부 다 날려버리고 나머지는 이쪽 해치 테마에서는 딱히 매매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전에 좀 관심이 있었던 SH 에너지 정도만 좀 돌파를 했죠. GSA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걸 보고 좀 돌파로 들어가서 얘만 좀 짧게 매매했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해치 테마를 건들던지 아니면 일동제약을 매매를 하던지 했어야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무려 1조가 터지면서 이 구간에서 기사가 나왔죠. 네. 국내 정부와 긴급사용 승인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식약처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는데 오후장에서는 이 해치 테마와 약간 힘싸움하면서 좀 올라갔던 오늘의 주도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구간적으로 너무 높은 구간이라 뭐 이거 어떻게 매매하기도 좀 까다로운데 내일 다시 한번 신고가 트라이 정도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는 오늘의 시장 완벽한 주도주였고요. 거래대금이 최근 시가 말라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의 1조짜리 말 그대로 삼성전자보다 오늘 거래대금을 더 터트리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 대원제약도 상당히 흐름이 좋죠. 대원제약도 상당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5일선을 좀 타고 가는 종목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5일선 대응 혹은 21선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콜다운 이슈로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분봉상 추세를 보고 접근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봉상 뭐 의미 있는 구간 눌림 구간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돈이 어디서 많이 지금 터지고 있는지, 구간들 최초 돈 터진 자리가 이 자리였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지지가 나왔다. 그럼 이 언저리 정도 체크를 하고 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코로나 관련 섹터는 치료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다 맛이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꺾여서 떨어져 버렸고,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뭐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전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테마가 끝났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낙주 관련해서 UNI 아주 어려운 종목입니다. 아주 어려운 종목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날 한번 매매할 자리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낙주 종목은 보통 이음봉은 크게 떨어지는 게 기본이죠. 여기에서 개파락을 하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되는 거고,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면 하락의 폭이 길어지고, 여기에서 꽉 채운 음봉이 발생하면 한 번 더 이런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 상당히 깊게 밀릴 수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뭐 기본 한 7, 80% 최소 50% 이상 급락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반등이 많이 나오고요. 통상 코이즈라든지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최근에 강력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로스웰 점사랑 가던 종목군들이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에디슨 EV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사실 이때도 저는 매매를 했다가 여기서 좀 물려버려 가지고 여기서 물 타서 겨우겨우 이렇게 빠져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 매도를 못 해가지고, 네, 어느 자리에서 나오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만 알면 낙주 매매의 기준은 삼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미 증시 오전에 많이 밀렸었는데 또 급격하게 들어 올리네요. 그래서 해지 테마는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돼버리면,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해지 테마들 또 밀려버릴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 쭉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요새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